오늘은 율법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건입니다. 구약의 제일 첫째 부문입니다. 5건의 중심 핵심은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5건은 다시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모세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출생에서 시작하여 신명기에서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서론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성경 전체의 서론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하여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인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원역사,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족장사, 창세기 12장부터 50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죽음 사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해야 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는 애굽에서 모압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단순한 순례가 아니라 행진입니다. 여러 경로를 거쳐 목적지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입니다. B. 시내산에서 모압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신명기 34장 12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출애굽이 시내산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여행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애굽에서 억압에서 출애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야 출애굽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시내산 사건의 전제 조건이며 시내산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모압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와 다릅니다. 시내산 사건의 경우 이전까지의 여행에서 일어났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압 평지에서의 사건, 즉 모세의 설교는 이전까지의 여행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도 모압에서의 사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 평지에서 사건, 즉 모세의 설교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여행에서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을 교정하기 위한 설교로 시내산 말씀의 재해석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에서 시내산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시내산에서 모압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성화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서 성화까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율법서의 중심인 레위기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율법서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